안녕하세요, 데스라이트입니다. 사실 저번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마블과 DC 영화의 차이점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신과 함께를 재밌게 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순서를 어기고 리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카메오로 출연한 배우들의 라인업까지 어마어마한 영화, 원작과의 차이와 여러가지 불편한 점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엄청난 흥의 기록을 찍고 있는 신과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영화로 제작된 신과 함께는 저승에서의 49일간의 재판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작처럼 재판 중간중간에 주인공 김자홍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저승의 모습과 재판 진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리 진행 또한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처음 김자홍이라는 인물을 설명해주는 장면도 없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주인공을 불의의 사고로 죽게 만들어버려요. 게다가 원작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나왔던 주인공이 소방관이라는 특수한 직업의 캐릭터로 바뀌고 큰 매력으로 원작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진기한 변호사가 빠지는 등 팬들에게서 원작의 내용을 너무 해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샀습니다. 저 또한 원작 웹툰을 감명 깊게 봤던 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원작의 설정이나 스토리가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있었지만 주호민 작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처럼 각각의 장르에는 그 장르만의 언어와 표현 방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 장르로서의 신과 함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원작 만화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는 설정보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입힘으로써 초반에 주인공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요. 관객들이 빠르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내용을 압축하고 각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재판 과정 역시 줄어들고 독립적인 에피소드였던 원기 유성현을 김자홍의 동생 김수홍으로 바꾸는 등 등장인물 간의 관계 설정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특정 직업 으로 기인으로서의 특별 대우를 받았던 김자홍의 인도주의적인 재판 방식으로 일반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저 역시 초반에는 이런 캐릭터 설정이 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스토리까지 잘 들여다보면 김자홍은 단순히 소방관 직업을 대변하지 않고 힘든 시절에 불의를 자행할 뻔했던 자신의 행동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기 위해 평생 노력했던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저승의 재판의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양심을 버리는 박중희가 극적으로 대조되었고 관객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와 비교했을 때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기존 영화들보다는 많은 발전을 보여주는 CG도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할리우드의 10분의 1의 제작 비용으로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CG가 몰입감을 떨어뜨리거나 배우의 연기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일부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관객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정우 씨의 인터뷰에서 촬영 초반에 크로마키 배경에서 허공에 대고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셨죠. 원작 웹툰은 45만 권 이상의 단행본 판매, 연재 당시 네이버 웹툰 조회수 1위, 재연재 중인 지금도 평점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흥행 기록을 따라가는 모양새로 영화 역시 국내 개봉 13일 만에 900만을 돌파했고 곧 천만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0% 완성된 버전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마켓 등에서 103개국의 최고가로 판매되었다고 하니 흥행 기록만큼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국내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1, 2부를 함께 찍은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승과 저승의 내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1편 죄와벌에서는 김자홍을 중심으로 한 저승에서의 재판을 다루었고 2편 인과연에서는 잠깐 나왔던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그 손자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는 신주신 역할로 나온 마동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1편의 저승 3차사와 함께 김자홍의 동생 김수홍과 염라대왕 이정재도 함께 나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2편은 2018년 여름 시즌을 맞춰서 8월 1일에 개봉된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하 감독의 한 인터뷰에서 3편에서는 진기한 변호사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고 싶다고도 했으니 원작에 대한 감독의 애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겠습니다. 3편 역시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영화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의 관객들의 눈물을 불러일으킬 장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에 극중 김수홍 역할의 김동욱 씨의 수완 연기를 보며 눈물 범벅이 되었는데요. 영화는 이처럼 가족이나 자기 희생, 작은 반전 등의 장치를 통해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여 대놓고 관객들을 울리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뻔하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관객과 소통하지 않고 캐릭터와 스토리를 낭비하면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영화보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이런 따뜻한 영화가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뻔하면 어떻고 또 단순해서 예측하기 쉬우면 어떻습니까? 물론 원작의 팬들의 불만도 이해가 됩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영화의 작품성만 따지기보다 좀 더 많은 일반 관객들에게 상영시간 동안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영화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전하기 위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대중화를 위한 영화로서의 신과 함께의 가치관이며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원작에서의 각색을 거쳐 만들어진 신과 함께 재화벌, 머리를 비우고 귀를 닫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인 데솔라이트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